자, 그 다음에 나오는 세미나를 좀 보겠습니다. 내용이 워낙 중요해서요. 따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두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fx가 2차 함수입니다. 얘는 2차 함수고 gx는 1차 함수. 그런 상황에서 그 두 그래프 사이의 위치 관계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얘랑 얘가 이렇게 두 개의 교점에서 만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림에서는 접하고 있고 세 번째 그림에서는 아예 이렇게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세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 fx의 모든 함수값, 이 좀 말하자면 이 함수의 모든 함수값이 gx라는 1차 함수의 모든 함수값보다 다 큰 거죠. 위에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f가 g보다 큰 것, 즉 직선보다 곡선이 위에 있는 것도 있고, 그게 이제 요거잖아요. 요 부분은 곡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죠. 곡선이 직선보다 밑에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 관계를 가지고 이런 부등식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바로 이 교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f가 g보다 크다, 이걸 만족하는 해는 어떻게 되냐? x가 알파보다 왼쪽에 있거나 베타보다 오른쪽에 있는 범위가 바로 그거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g가 f보다 크다 그러면 뭐야? 알파, 베타 두 건 사이 범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등호가 들어간 경우는 여기다가도 등호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x가 알파 또는 베타일 때 f와 g가 같은 거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요 두 가지가 기준이고, 뭐 등호 들어간 거는 위에 거에다 그냥 추가만 해준 거로 생각하면 되죠. 이 경우는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이제 기본이고요. 좀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세 번째 그림 같은 경우를 보세요. f가 g보다 항상 위에 있기 때문에 요거의 해를 구해라 그러면 모든 실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모든 실수에서 위에 있잖아요. 근데 f가 g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라는 커도 좋고 같아도 좋다라는 얘기니까 뭐 꼭 같을 필요 없어요. 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모든 실수가 돼요. 하자면 이 부등식이나 이 부등식은 해가 차이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g가 f보다 큰 구간은 어디냐? 없습니다. g는 f보다 항상 작죠. 그래서 해가 없다가 되고, 작거나 그럼 같은 것도 있느냐? 그것도 없으니까 해가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같고 요거 두 개가 차이가 없어요. 일단 등호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똑같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접하는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요 부분을 좀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냐? f가 g보다 큰 거는 어디냐 했을 때 뭐 다 크네, 다 f가 g보다 크네. 근데 딱 알파에서는 둘이 같죠. 같으면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알파 빼고 모든 실수 이렇게 됩니다. 얘랑 차이를 보세요. 근데 f가 g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알파도 되는 거죠. 알파가 들어가면 f하고 g가 같으니까. 그때 이때는 모든 실수가 됩니다. 요 위에 거랑 차이를 보시면 등호 하나 차이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g가 f보다 큰 거를 찾아라. 역시 없죠. 하지만 크거나 같은 걸 찾아라. g가 f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아라 그러면 같은 건 있으니까 x 이퀄 알파가 요 부등식의 유일한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등식이라고 해서 범위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값으로 해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요 그래프를 이용한 2차 부등식, 그 다음에 1차, 그러니까 2차 함수와 1차 함수 사이 관계,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이거를 말이죠,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f가 g보다 크다는 것은 f에서 g를 뺀, 이게 뭐예요? 이 새로운 2차 함수입니다. 새로운 2차식이에요.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거랑 같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얘를 이걸로 바꿔서 풀면 돼요. 요거를 새로운 어떤 뭐랄까요, hx다라는 함수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새로운 2차식으로 생각해도 좋아요. 그 2차 부등식을 우리가 푸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1차식과 2차식 두 개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하나로 합쳐서 2차 부등식으로 만들어서 해도 된다. 그럼 이제 hx가 양수인 거의 해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hx는 어떤 그림이겠습니까? 이걸 참고로 하시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h라는 함수는 f하고 사실은 모양은 똑같고 위치만 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자, 이제 g가 아니라 g가 일로 넘어가서 말하자면 이제 x축이 그 직선 역할을 하는 거예요. g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푸는 게 됩니다. 얘가 양수인 거 구하라 그러면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거나
그래서 이걸 푸는 거나 이걸 푸는 거나 똑같이 되는 거죠.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이걸로 바꿔서 할 수 있다.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이거. 자, 그리고 이 표를 여러분이 완성할 수 있어야 되고요. 밑에 내려가 보죠. 이건 뭡니까? 자, 이 얘기는 위에서 지금 직선과 곡선, 그러니까 1차 함수와 2차 함수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2차 함수 두 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f도 2차고 g도 2차일 때도 뭐 2차 항의 계수가 똑같으면 두 식을 뺐을 때 1차식이 되죠. 하지만 그런 경우는 뭐 드물 거고 뭐 있긴 있겠지만 두 2차식의 2차 항의 계수가 다르면 두 식을 빼도 2차식입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f가 g보다 위에 있는 걸 구해라 그러면 그 구간은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란 말이야. 여기 그죠? 이게 f가 g보다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알파보다 왼쪽, 베타보다 오른쪽 이렇게 풀면 되고, 그 다음에 그 g가 f보다 위쪽에 있는 거, 지금 이제 요거는 빨간 거고 파란 거, g가 f보다 위쪽에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이거라는 거죠. 여기 아니고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요 부분이 이게 이제 g가 f보다 위에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알파와 베타 사이라는 거지. 되시죠? 자, 그럼 이것도 위에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f-g다. 이걸 새로운 h라는 함수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는 뭐야? 이 방정식을 푸는 게 곧 얘를 푸는 거고, 이 방정식을 이 부등식이 곧 얘를 푸는 거고, 요 부등식은 요걸 푸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됐을 때 f-g라고 하는 h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만약에 그린다 그러면 걔는 어떻게 되냐? 걔는 아마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얘를 이걸로 바꿔서 우리가 풀 수 있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제 이해되셨으면 필수 예제로 넘어가시고요. 이해 안 되셨으면 다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차근차근 중간중간 끊어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필수 예제 4번. 다음 2차 부등식을 풀어라.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방정식을 풀듯이 인수분해를 먼저 해야 된다고 했어요.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자, 그 다음에 2차 항에서 양수일 때는 0보다 작은 것이 두 근 사이범위라고 했습니다. 그 원리는 얘를 그래프를 그려서 찾아보면 음수인 범위가 두 근 사이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와 1 사이다. 이렇게 구해질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네요. 자, 두 번째.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인수분해가 잘 안 되죠. 얘처럼. 그러면 방정식 풀듯이 근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은 0이라는 요거의 방정식의 근을 구한다. 근을 구함. 어떻게 구합니까? 근의 공식으로 구해야죠. 인수분해 잘 안 되니까. x는 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얼마냐면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9에서 12를 빼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럼 허근인데, 자, 이 허근 나왔다는 말은 판별식이 음수가 나왔다는 말이죠. 그 얘기는 뭡니까? 얘가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말이고, 2차 항에서가 양수니까 얘를 y 이퀄 해가지고 2차 함수로 만들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붕 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x축 위에 붕 떠 있다. 그러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양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뭡니까? 해가 모든 실수가 된다. 이게 답입니다. 되시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이 같은 경우 인수분해가 쉽게 되네요. x-5하고 x 플러스 3하고 되죠. 그리고 얘가 0 이상이니까 이 2차항에서 양수니까 이건 두 근 바깥 범위가 됩니다. 따라서 x가 5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근데 등호 포함되어 있다는 거 유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5하죠. 되겠습니까? 이것이 답이 되고요. 자, 4번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4번. 자, 이차항의 수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로 생각해도 되지만 그럴 거 없이 그러지 말고 그냥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가지고 양수로 만들어줍니다. 이차항의 개수를. 그리고 그걸로 풀어도 돼요. 어차피 똑같은 겁니다. 그죠? 이 부등식만 같은 해가 나오면 되는 거죠. 이 식을 그래서 변형을 시킵니다. 자, 그럼 얘는 뭔가요? 얘는 x-3의 완전 제곱이라고 하는 완전 제곱식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3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게 음수가 되는 걸 찾아라. 그럼 뭐예요? 해가 없는 거죠. 이게 만약에 등호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3이라는 근이 되겠지만 여기서는 해가 없습니다. 그냥 모든 실수가 되거나 해가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그래프로 여러분이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되시죠? 자, 밑에 유제해보고 예제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예제 5번이요. 첫 번째, 2차 부등식 이거의 해가 마이너스 4에서 b 사이로 나올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라. 이거는 해를 가지고 2차 부등식을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0보다 작다. 2차식이 0보다 작다. 2차항에서 양수인데 그러면 두근 사이범위죠. 두근 사이범위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두근이 마이너스 4와 b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두근이 마이너스 4와 b. 이걸 방정식으로 봤을 때 두근이 마이너스 4와 b면은 자, 이건 뭐 얘를 가지고 인수분해 형태로 만들어도 좋고요. 그냥 맞바로 전개한 걸 써도 좋은데 처음이니까 일단 인수분해 형태로 씁시다. 자,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해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이 식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전개해서 x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b의 x 마이너스 4b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얘가 2라고 하는 거죠. 얘가 a라고 하는 거죠. 일단 여기서 뭐야? b가 2라는 게 나오고요. b가 2면 a가 다시 마이너스 8이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a 플러스 b는 얼마예요? 두 개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6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쉽죠? 자, 두 번째. 2차 부등식에서 해가 x-3이다. 자, 이거는 뭐예요, 지금? 이러한 포물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0보다 작거나 같은 건데 작거나 같은 게 딱 하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3. 그럼 얘는 이제 3,0에서 접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는 이 식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요 식이 다름 아닌 x-3의 완전 제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이기 때문에 얘가 이것이 되려면 마이너스 2k가 6이 돼야 되고 3k가 9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가능합니까? k가 3이면 둘 다 가능하죠. 따라서 상수 k 값은 3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겠어요. 자, 어렵지 않죠? 밑에 유제해보시고 6번으로 가겠습니다. 필수예제 3번입니다. 1번부터 2차 부등식 이거 해가 얘 또는 얘다. 이때 PQ의 합을 구해라. 우리가 2차 부등식을 주어주고 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해를 가지고 거꾸로 2차 부등식을 찾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게 사실 이제 그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4와 3으로 주어지고 방정식을 구해라. 뭐 이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2차항의 개수가 2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앞에 2가 있고 그 다음에 경계값이 마이너스 4와 3이니까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3 이러한 2차식이었을 거라는 거죠. 요 2차식이 이렇게 인수분해 돼야 해가 어쨌든 이딴 식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얘가 2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거 기준에서 0보다 크게 돼야 두 근 바깥 범위로 나온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요것이 된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다 전개해서 얘랑 개수 비교를 하면 간단합니다. 요 부분 전개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네요. 요거는 그러면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4 요것이 됩니다. 따라서 p가 2고 q가 마이너스 24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꼭 이렇게 안 하고 다르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방정식을 생각하고 그냥 푼다 그러면 말하자면 방정식의 근이 경계값이 되는 거니까 지금 마이너스 4와 3이 두 근입니다. 그럼 근과 계수관계 이용해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죠. 두 근의 합은 뭡니까? 마이너스 2분의 p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p가 2라는 게 그냥 바로 나와버리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2죠. 두 근의 곱은 계수에서 어떻게 찾습니까? 2분의 q잖아요. 그래서 q가 마이너스 24라는 게 바로 나와버리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pq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합으로 써야 되니까 두 개 더하면 답은 마이너스 22가 되겠죠. 되시죠? 두 번째 2차 부등식 이거의 해가 1에서부터 3 사이다. 0보다 작습니다. 일단 a가 양수라는 얘기죠. a가 양수 기준으로 0보다 작을 때 두 근 사이 범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방정식에서 근을 알려준 상황이니까 자 어떻게 될까요? x-1과 x-3의 두 개 인수를 갖고 0보다 작다. 이때 a 양수입니다. 이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개하겠습니다. 위에서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한번 보세요. 4ax 플러스 3a가 이렇게 되니까 뭡니까? b가 마이너스 4a, c가 3a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b, c를 다 a로 나타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등식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 a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대신에 플러스 4a의 x, c 대신에 플러스 3a 게 양수가 된다. 이건 어떻게 풀죠? 양변을 일단 a로 나눈다. 근데 a가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변하지 않습니다. x제곱 4x 3 이렇게. 요 부등식 푸는 거랑 이거 푸는 거랑 똑같다. 요 부등식은 이렇게 되겠죠. 3일은 3이니까 이렇게 되고, 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 경계값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가 어떻게 되죠? x가 작은 근보다 작거나 또는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주어지겠습니다. 되시죠? 네. 자, 뭐 쉬운 문제지만 두 문제 해를 가지고 부등식을 작성하는 문제 중요합니다. 밑에 유지해 보시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 이걸 성립하는 상수 k 값의 범위를 구해라.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는 말은 뭐예요? 얘를 어떤 2차식 fx라고 이름을 지어 봅시다. 그러면 y 콜 fx의 그래프는 포물선이 될 텐데 2차항에서 양수인 거 보니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죠. 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x축 위에 붕 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뭐야? fx 이퀄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에서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x값에서 이 함수값이 다 양수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이거에 판별식을 이용하면 돼요. 짝수 판별식 이용합시다. 이게 짝수니까 b 제곱 마이너스 ac입니다. 이것이 허근 가지려면 이렇게 돼. 등호 포함하지 않습니다. 접해도 안 돼요. 항상 양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얘는 0이 돼도 되죠. 자, 그럼 이건 뭐야? 이건 말하자면 k가 1보다 크다는 얘기죠. k가 1보다 k만 넘기면 되잖아요. 그죠? 요것이 답이 됩니다. 쉽죠? 1번이었습니다. 두 번째, 2차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실수 k 값을 구해라. 자, 이게 지금 부등식인데 보세요. 얘는 아래로 볼록하다. 그런데 x축 밑에 있는 게 이제 음수잖아요. 그 음수거나 0인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지금 위에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떻게든 x축 위에 붕 떠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접해도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이게 항상 양수가 된다라는 항상 양수가 된다라는 말이 똑같은 말인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양수다라는 말이 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역시 이것도 판별식이 음수해야 된다.
여기 등호 있다고 해서 등호 있는 거 아닙니다.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판별식으로 써야겠죠. 짝수 판별식 안 됩니다. 짝수 아니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물론 이 b가 이제 마이너스까지 붙여서 얘기해야 되지만 어차피 제곱하면 뭐 플러스 제곱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안 썼습니다. 얘가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럼 이건 이제 k에 관한 2차 부등식이 되었죠. 그걸 풀면 돼요. 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36. 전개를 해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k 플러스 4, 3, 12. 뭡니까 이건? k제곱 마이너스 16k 그 다음에 플러스 48. 요것이 이렇게 된다. 48을 어떻게 68, 48 하면 안 되고 12 곱하기 4로 해야 되겠군요. 그리고 마이너스니까 둘 다 마이너스면 되겠네요. 12 그리고 얘는 4 이렇게. 자 그러면 K의 범위가 어때? 이 부등식 만족한 K의 범위는 4에서 12 사이. 두근 사이범위죠. 0보다 작을 때는. 요것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것도 뭐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렵지 않지만 중요합니다. 그 문제 책에 보면 뭐 문제 번호 위에 중요 표시도 있죠. 밑에 유제 2개 있는 거 각자 해보시고 나서